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9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시간에 대한 평가가 아주 대단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시진핑 대목에서는 여느 경제 전문지를 능가한다. 다 두 분 덕분인 것 같아요. 노벨상도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 대한 기초가 튼튼한 증권사 유안타 증권 아닙니까? 그렇죠. 유안타 증권과 같이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저희가 경불진 본방에서도요, 약 30년 뒤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결국 해외 투자를 고려할 때 중국을 빼놓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통인 유안타 증권과 함께하는 중국 시장 돋보기 들이대기 두 번째 순서 꼭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중국의 중요성 강조해 왔지만 결국 섬세한 디테일, 이 디테일 때문에 승부가 갈리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중국 경제와 주식 시장을 거시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미시적으로 살펴봐야죠. 제가 나름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네. 거시경제, 미시경제.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거시경제 공부할 때 참 거시기 하죠. 그랬어요? 예. 미시경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미시족들이 꿰뚫고 있을 것 같아요. 뭘 맞춰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참 지난주부터 와서 느끼긴 했지만 두 분 PD님 유머 이렇게 보면서 참 유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두 분 말씀하셨던 게 계속 생각나긴 했는데 술자리에 써먹다가 벌주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박 PD 아재 개그 맞춰주다가요, 이 벌주 여러 번 마셨거든요. 아무튼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증시의 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국내 증시는 보통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보험업, 지주회사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중국도 근데 어차피 사람 사는 데니까 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래요? 혹시 중국이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 짜장면 산업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든지 뭐 쿵푸, 소림사 막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중국도 비슷합니다. 아니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중국 일단 상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 산업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가 뭐 금융 산업이 한 20% 정도 되는데 중국은 한 30%로 가장 크고요. 예. 이제 그 뒤로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산업재가 또 한 20% 정도 되고 뭐 자동차 10%, 에너지 10%, 뭐 소비재, 필수 소비재 쭉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중국에는 사실 굉장히 큰 은행이나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보험사들에서. 예. 뭐 공상은행, 평안보험 이런 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섹터 비중이 큰 거 하나.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솔직히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뭐 땅덩어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 자원 산업이 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에너지라든지 이제 소재 섹터가 우리보다 좀 큰 부분이 있지 나머지는 다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은행도 있고 마사지 뭐 그런 부분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소림사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소림사는 아니고 뭐 찾아보면 무슨 체육 뭐 이런 거 되게 종목들 많이 있죠. 사실 뭐 스포츠 센터 뭐 대여한다든지 이런 쪽은 있는데 예. 뭐 무술과 관련된 종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하. 사드 배치 관련한 후폭풍 이야기 작년 내내 나왔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국 정부의 태도나 약간 중국 현지에서 그런 어른 매체의 그 보도를 본다고 하면 사드를 약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약간 일정한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최근에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중국을 방문하면서 약간 사실은 체면적으로는 약간 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약간 사드 배치는 미국이 자기들을 겨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부정적인 영향이 아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약간 시진핑 주석이 약간 강경한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실 예. 후폭풍을 약간 좀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뭐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중국 사업은 뭐 사드 배치 이전 상황으로 돌아서기에는 아마 최소한 한 2년 이상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신세계 이마트는 벌써 중국에서 철수했잖아요. 예, 예. 그럼 롯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마트 얘기, 롯데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사드 때문에 뭐 이마트가 철수를 하고 롯데는 철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돌아와야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사실은 이마트가 철수하거나 롯데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 진출했던 어떤 소매 유통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뭐 성공을 하지 못한 실패한 그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워낙에 중국은 뭐 해외 기업들도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고 중국의 로컬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소매를 깔고 예전에 우리나라 까르푸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갔잖아요. 이마트한테 밀려가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현지화를 하는 거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드가 뭐 영향을 전혀 안 미쳤다 이럴 수는 없긴 하겠지만 사드를 바라볼 때는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중국은 끝났다, 비즈니스 안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중국 쪽의 리스크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시적인 불안정 내지 리스크 요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자동차 업계도 사드 탓에 힘들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자동차도 똑같이 뭐 사드가 가장 핵심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로 얘기 드리자면 중국 로컬 브랜드가 엄청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예.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이상을 유지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현대 기아의 그 시장 점유율은 2014년 9%에서 작년에 한 7%로 빠졌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즉 뭐 현대와 기아 사이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 뭐 폭스바겐이나 뭐 GM이나 뭐 어디보다는 약간 이미지가 좀 떨어지고요. 하지만 가격은 사실 뭐 중국 로컬 브랜드랑은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드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고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증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무조건 뭐 중국인이 선호하는 약간 좀 그런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출시되어야 아마 그 시장 점유율이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중국 자동차 업계 수준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글로벌 메이커보다는 좀 떨어진다. 예전에 개그 프로에 마대전자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혹시 두 분은 중국차 선물 제가 해드리면 타실 거예요? 아니 공짜로 주시면 타시죠. 공짜는 아니고 돈 내고. 돈 내고는 좀 그렇습니다. 중국 차는 보이차만. 예. 알겠습니다.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 분명한 거는 약간 중국차 타는 거에 대해서 다들 좀 부담스러워하고 저거는 뭔가 들이받았을 때 에어백도 안 터지고 뭐 이런 사실 인식을 좀 가지고 있고 아까 마대전자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 인식이 아직까지 있고요. 짝퉁 막 이런 게 있는데 예. 뭐 여전히 글로벌 선두권 업체 대비해서 중국 자동차 수준이 떨어지는 건 맞긴 합니다. 예. 근데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국에 혹시 가보시면은 막 길에 다니는 게 전부 폭스바겐의 아우디의 벤츠예요. 그렇죠. 전부. 얘네들이 되게 잘 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중국은 외국 법인이 들어올 때 합작 법인을 무조건 50% 이상을 이제 국내 자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기서 만드는 거라서 예. 좀 뭐라 할까 되나 뭐 짝퉁까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좀 질 떨어지는 벤츠, 질 떨어지는 뭐 폭스바겐, 질 떨어지는 아우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노린 게 제조 노하우를 빼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기억 못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쌍용차가 예전에 해외에 매각됐는데 그거를 사갔던 업체가 중국에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상해 자동차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도에다 팔아먹었죠. 기술 싹 빼먹고.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이 뭐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처럼 뭐 카피캣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선진국들의 제조 노하우를 좀 빼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지지만 언젠간 따라온다. 이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결국 중국 현지 내수가 워낙 탄탄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럼 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시장의 4분의 1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다만 팔아도 그냥 25% 점유율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할 텐데 문제는 내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자동차 말씀을 드리다가 약간 말이 셀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중국이나 중국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은 예. 뭐 내연기관 잘하겠다 당연히 하겠죠. 근데 글로벌 지금 자동차 업계 트렌드는 전기차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기존의 산업에서 선진국들을 캐치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판이 새로 깔리는 그런 산업들, 예를 들면 전기차, 예. 보조금 엄청 때리면서 전기차를 엄청나게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간 전기차 시장이 뭐 하이브리드 빼고 나면 100만 대 정도, 전체 자동차 시장 1%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팔리고 있습니다. 이 그렇군요. 얘기 자체는 새로 형성되는 시장은 우리가 먹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예. 기존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뭐 내연기관 팔리고 이런 것보다도 새롭게 열린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은 조금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아까 자동차 얘기하면서 제가 마대전자 얘기했는데 요즘은 진짜 마대전자가 아니라 대륙의 실수라고 중국 제품이 불리고 있잖아요. IT 기술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를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사실 IT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는데 뭐 하드웨어는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지만 최소한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보면은 뭐 기술 이런 것도 있긴 할 텐데 뭐 텐센트라는 거는 워낙에 유명한 거고요. 그렇죠. 작년도에 11월 달에 뭐 광군제라고 해서 솔로데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난리 났었죠. 알리바바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한 매출이 하루에 28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우리나라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인터파크 이런 데가 쫓아갈 수 없는 네. 완전히 그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제가 전기차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은 규제를 되게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웨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우리나라 증시의 순이익의 40%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얻었더라고요. 이 분야에서도 중국과 경쟁을 하면 밥그릇 이거 피해가 심각하겠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전자제품 만드는 거 정도로 우리가 위협적이진 않아요. 반도체 같은 게 워낙 기술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따라오려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뻥 섞어서 한 10년 정도로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또 IT 쪽에 한 축으로 생각하는 디스플레이, 소위 말하는 뭐 모니터, TV, 아니 휴대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뭐 LCD나 OLED 이런 것들이죠. 그쪽 산업은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따라와서 보통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이 이미 디스플레이 시장은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더 놀라운 거는 예. 삼성전자 최신 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OLED인 걸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중국 애들이 벌써 OLED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OLED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삼성이나 아니면 애플에서만 쓰는 줄 알았는데 중국 업체가 그걸 만들고 있다고요? 예. 그 BOE라고 하는 업체고요. 아마 그건 또 뉴스에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약간 구형 OLED,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여기는 이제 저희 리지드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OLED는 벌써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아. 뭐 삼성전자 폰에 들어가는 뭐 노트 쪽에 들어갔던 엣지라든지 약간 휘는 이런 예. 플렉시블 OLED 라인은 뭐 2019년에도 하나 할 거고 작년도 하반기에도 또 라인이 하나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장 좀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요. 그걸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거 역시 중국산은 안 되라고 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최소한 흉내내는 수준까지 좀 따라왔는데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중국 업체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따라온 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터지고 난 다음에 예.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대만 자체를 투자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약간 빗겨났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10년 정도 지나면서 캐치업을 한 거고요. 예. 가장 큰 거는 아무리 라인을 깔아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IT 업체에서 굉장히 유능한 연구원들이 중국 업체로 연봉 엄청 받으면서 스카우트되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발라가지고 라인 깔고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기술자들 데리고 가는 이제 이런 예.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국의 어떤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 게임 비즈니스를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텐센트와 협력을 하고 있는 토종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향후에 이 토종 기업들 성과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라고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컨텐츠 시장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중에 게임 시장도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일단 모바일 게임 시장이 거의 20조 원에 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서 텐센트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한 20%에 달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텐센트와 협력하게 된다면 한국 게임 회사들도 아마 엄청 높은 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것이 중국 현지 게임 개발 업체도 엄청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예. 무서울 정도가 약간 좀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약간 중국 게임 기업들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면 약간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엄청 큰 타격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텐센트와 협력하면서 약간 좀 그런 실적 성장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는 이쯤에서 이게 좀 궁금해져요. 지금까지 센터장님과 연구원님이 여러 중국 기업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알리바바도 있었고 텐센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샤오미나 하웨이 뭐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서요. 달러 있으면 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한국 돈이라도 있으면 환전해서 바로 투자할 수 있고요. 환전해서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방금 말씀드렸듯이 텐센트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올해 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샤오미나 화웨이 이런 그 핸드폰 제조업체는 거의 모두 다 비상장 회사고요.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장이 항상 하는 말이 한 번도 상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뭐 계속 상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상장의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예. 화웨이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네. 그 비상장인지 몰랐습니다. 거의 알리바바의 2배 이상 그런 큰 그래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나 간접 투자, 펀드가 그나마 좀 만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와 맞는 상품 어떻게 찾죠? 일단 중국 관련 간접 투자 상품은 사실 각 금융기관에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연구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약간 금융기관에서 좀 충분한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간 좀 중국 주식을 리서치하는 쪽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 그 종목 추천하거나 뭐 펀드 상품을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에 좀 궁금했던 거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다 중국 통이시잖아요. 그러면 중국 술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술 많이 드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술이요. 술은 여기 선호진 대리가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냥 제가 주워들은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중국 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중국은 제일 유명한 게 고량주. 중국집 가면 먹는 거. 그쵸. 우리 빼갈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에 제일 좋은 술은 수정방, 중국집 가서 탕수육하고 먹는 건 이과두주 이렇게 딱 알고 있긴 한데 보통 빼갈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백주라고 하죠. 빠이지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빼갈이라는 것도 원래 한 중국어 말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바뀐 거거든요. 빠이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고량주를 또 뜻하는 또 말이긴 한데. 빠이가로요? 빠이간 원어민 발음. 바이갈. 빠이갈. 네, 바이갈. 얼화되는 거군요. 빠이갈. 중국 옆에 바이칼호수 있잖아요. 바이칼 같은데 소리가? 네, 약간 좀 비슷한. 오라이 빠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억의 얘긴데요. 예. 근데 뭐 하여튼 우리 이제 수정방 그래서 제일 좋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그 회식 때 들고 가면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중국의 8대 명주 안에 수정방은 못 들어가고요. 그래요? 네, 제일 중국에서 잘 나가는 술은 귀주 모태주. 그다음에 뭐 오량액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 우량액 이렇게 부르는 것들 이런 그 백주들 빼갈들을 지금 최고로 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국민들이 사 먹는 귀주 모태주 술값이 한 병에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사 먹는다고요? 일반적인 귀주 모태주. 와하. 그래서 이게 사실 50도도 넘고 술값도 비싸고 하는데 중국인들의 식사, 회식, 뭐 무슨 모임 자리에는 술은 절대로 안 마시죠. 그러면 유한타 증권 뭐 회식 자리에는 귀주 모태주. 소주죠. 소주로 드시는군요. 참이슬 드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1인당 GNP가 그닥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방금 8,000불 좀 안 되죠. 20만 원짜리 술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먹기에는 좀 비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술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술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사실 20만 원도 되게 싸진 거예요. 이게 싸진 거예요? 옛날에 시진핑이 이제 부패 척결하기 전까지는 혹시 두 분 군대 있을 때 짜웅 이런 얘기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나요? 짜웅이요? 네, 베트남 말이 어디 모르겠는데 뇌물 주는 걸 짜웅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짜웅? 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들한테 짜웅할 때 수백만 원짜리 귀주모태주를 선물을 하는 용도로 쓰인 게 사실 일반적이었는데 수백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서 그게 전부 부패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전부 다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백주 산업이 확 망가졌다가 이제 술 회사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대중들한테 파는 술을 해야 된다 해서 20만 원짜리가 나온 게 대중적인 그 마오따이주, 귀주 모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술을 굉장히 중국인들이 중요시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 귀주 모태주 백주들은 사놓고 한 50년 지나면 술값이 한 10배, 100배 뜁니다. 오. 진짜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아니, 썩지 않습니까? 발렌타인 12년산 사가지고 20년 들고 있으면 뭐 30년 산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컨셉으로 뭐 썩지는 않고요. 예. 굉장히 투자 가치도 높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투자용으로도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중국 쪽에 있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면세점에서 중국 술 사면 그거 다 가짜다. 맞습니다. 네. 그건 사실인가요? 가짜보다는 약간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네. 아무래도 그 현지에 가서 사는 술이 가장 맛있고요. 현지에 현지점에서 사는 것은 수출용 그렇게 만든 술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맛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술자리 문화도 중국이랑 한국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거는 선호준 대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중국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배운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 중국 사람들은 맥주 시키면은 따뜻한 맥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살짝 데워 먹어야 된다. 따뜻한 게 속에 좋다. 이제 이런 컨셉을 좀 갖고 있어. 첫 번째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맥주를 데워서 먹습니까? 데우진 않는데 예. 미지근하게 먹죠. 아이고, 진짜 맛없을 텐데. 씨앗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이야. 그런 게 좀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먹는 술 문화를 생각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섞어 먹진 않습니다. 술을. 그래요?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뭐 폭탄주를 안 먹는다 이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1차에서 우리나라 소주 먹고 2차 안 가고 집에 딱 가는 식으로 그냥 술은 한 자리에서 끝내고 대부분 백주를 먹고 이렇게 끝내는. 근데 2차 가서 맥주 먹고 3차 가서 양주 먹고 이제 이런 게 좀 없습니다, 문화가. 아까 선우 연구원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커피에 소주 섞어 먹는다. 술끼리는 안 섞어 먹지만 딴 거랑 섞어 먹는군요. 한 번도 그렇게 마신 적은 없는데요. 한번 도전하고는 싶습니다. 아니, 마신 거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따가 연말이라서 술자리가 좀 많아서요.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친한 사람들끼리 뭔가 애정의 표현을 술잔 돌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잔 돌리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는 먹을 때 원샷 하고 난 다음에 머리에 탁탁 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쵸. 중국은 밥만 먹어도 첨잔을 하는 문화가 있어서 반드시 술잔을 좀 비울 필요는 없고요. 뭐 기타 뭐 멀리 중국 정말 식당 현지 식당 가보면은 식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멀린 사람은 건배 못 하니까 뭐 우리는 딱 위로 드는데 그 사람들은 식탁을 딱딱딱 친다든지 이제 이런 건배 문화. 쳐야 되는군요. 그 정도가 제가 중국 출장 가서 중국이 예.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지만 예. 술집의 문화는 어떤지를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가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원님이 또 얘기해 주실 만한 건 없습니까? 완전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중국 술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제가 유한타증권에 잡스러운 건 다 지금 하기 때문에 예. 혹시 그런 건 없나요? 한국은 술 잘 먹는 사람이 은근히 의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못 먹는 사람 무시하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에도 약간 지역이 너무 넓어서요. 약간 술 문화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약간 그 북쪽에는 사실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쵸, 추우니까. 네, 추우니까 많이 마시는데요. 그쪽에서 항상 술 마시면 하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을 다 원샷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저는 원샷 하고 당신은 그냥 절반만 마시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엄청 무시하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그래서 중국에서 술 마시면 무조건 다 원샷 하는 식으로. 네. 술 먹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러면 사람도 버리지. 예.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겉모습과 속모습 두루두루 살펴본 것 같아요. 진짜 중국의 저력과 포텐셜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쌤이 만약에 가나에 가서 방송을 찍지 않고 오늘 참여를 했더라면 예. 이제 한국은 됐고 나 이제 중국에서 연애 활동할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중국 술 커피에 타먹겠다. 이 얘기 꼭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 반만 년 이상을 함께해온 동반자이자 적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뭘 하든 중국을 제대로 알 수밖에 없다. 알아야만 한다.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두 차례의 중국 특집 방송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마트 얘기, 롯데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사드 때문에 뭐 이마트가 철수를 하고 롯데는 철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돌아와야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사실은 이마트가 철수를 하거나 롯데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 진출했던 어떤 소매 유통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뭐 성공을 하지 못한 실패한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워낙에 중국은 뭐 해외 기업들도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예. 중국의 로컬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소매를 깔고 예전에 우리나라 까르푸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갔잖아요. 이마트한테 밀려가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현지화를 하는 거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드가 뭐 영향을 전혀 안 미쳤다 이럴 수는 없긴 하겠지만 사드를 바라볼 때는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중국은 끝났다, 비즈니스 안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중국 쪽의 리스크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시적인 불안정 내지 리스크 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자동차 업계도 사드 탓에 힘들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자동차도 똑같이 뭐 사드가 가장 핵심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로 얘기 드리자면 중국 로컬 브랜드가 엄청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예.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이상을 유지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현대 기아의 그 시장 점유율은 2014년 9%에서 작년에 한 7%로 빠졌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즉 뭐 현대와 기아 사이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9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시간에 대한 평가가 아주 대단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시진핑 대목에서는 여느 경제 전문지를 능가한다. 다 두 분 덕분인 것 같아요. 노벨상도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 대한 기초가 튼튼한 증권사 유안타 증권 아닙니까? 그렇죠. 유안타 증권과 같이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저희가 경불진 본방에서도요. 약 30년 뒤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결국 해외 투자를 고려할 때 중국을 빼놓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통인 유안타 증권과 함께하는 중국 시장 돋보기 들이대기 두 번째 순서 꼭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중국의 중요성 강조해 왔지만 결국 섬세한 디테일, 이 디테일 때문에 승부가 갈리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중국 경제와 주식 시장을 거시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미시적으로 살펴봐야죠. 제가 나름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네. 거시경제, 미시경제.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거시경제 공부할 때 참 거시기 하죠. 그랬어요? 예. 미시경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미시족들이 꿰뚫고 있을 것 같아요. 뭘 맞춰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참 지난주부터 와서 느끼긴 했지만 두 분 PD님 유머 이렇게 보면서 참 유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두 분 말씀하셨던 게 계속 생각나긴 했는데 술자리에 써먹다가 벌주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박 PD 아재 개그 맞춰주다가요, 이 벌주 여러 번 마셨거든요. 아무튼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증시의 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국내 증시는 보통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보험업, 지주회사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중국도 근데 어차피 사람 사는 데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래요? 혹시 중국이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 짜장면 산업이 좀 같지 않을까라든지 뭐 쿵푸, 소림사 막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도 비슷합니다. 아니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중국 일단 상해 시장 기준에 봤을 때 금융 산업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가 뭐 금융 산업이 한 20% 정도 되는데 중국은 한 30%로 가장 크고요. 이제 그 뒤로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산업재가 또 한 20% 정도 되고 뭐 자동차 10%, 에너지 10%, 뭐 소비재, 필수 소비재 쭉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중국에는 사실 굉장히 큰 은행이나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보험사들에서 뭐 공상은행, 평안보험 이런 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섹터 비중이 큰 거 하나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솔직히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뭐 땅덩어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 자원 산업이 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에너지라든지 이제 소재 섹터가 우리보다 좀 큰 부분이 있지 나머지는 다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은행도 있고 마사지 뭐 그런 부분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소림사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소림사는 아니고 뭐 찾아보면 무슨 뭐 체육 뭐 이런 거 되게 종목들 많이 있죠. 사실 뭐 스포츠 센터 뭐 대여한다든지 이런 쪽은 있는데 뭐 무술과 관련된 종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한 후폭풍 이야기 작년 내내 나왔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국 정부의 태도나 약간 중국 현지에서 그런 어른 매체의 그 보도를 본다고 하면 사드를 약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약간 일정한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중국을 방문하면서 약간 사실은 체면적으로는 약간 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약간 사드 배치는 미국이 자기들을 겨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부정적인 영향이 아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약간 시진핑 주석이 약간 강경한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실 후폭풍을 약간 좀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뭐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중국 사업은 뭐 사드 배치 전 상황으로 돌아서기에는 아마 최소한 한 2년 이상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신세계 이마트는 벌써 중국에서 철수했잖아요. 그럼 롯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지가.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 뭐 폭스바겐이나 뭐 GM이나 뭐 어디보다는 약간 이미지가 좀 떨어지고요. 하지만 가격은 사실 뭐 중국 로컬 브랜드랑은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드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고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증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무조건 뭐 중국인이 선호하는 약간 좀 그런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출시되어야 아마 그 시장 점유율이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중국 자동차 업계 수준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글로벌 메이커보다는 좀 떨어진다. 예전에 개그 프로에 마대전자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혹시 두 분은 중국차 선물 제가 해드리면 타실 거예요? 아니 공짜로 주시면 타시죠. 공짜는 아니고 돈 내고. 돈 내고는 좀 그렇습니다. 중국 차는 보이차만. 예. 알겠습니다.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 분명한 거는 약간 중국차 타는 거에 대해서 다들 좀 부담스러워하고 저거는 뭔가
들이받았을 때 에어백도 안 터지고 뭐 이런 사실 인식을 좀 가지고 있고 아까 마대전자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 인식이 아직까지 있고요. 짝퉁 막 이런 게 있는데 예. 뭐 여전히 글로벌 선두권 업체 대비해서 중국 자동차 수준이 떨어지는 건 맞긴 합니다. 예. 근데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국에 혹시 가보시면은 막 길에 다니는 게 전부 폭스바겐의 아우디의 벤츠예요. 그렇죠. 전부. 얘네들이 되게 잘 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중국은 외국 법인이 들어올 때 합작 법인을 무조건 50% 이상을 이제 국내 자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기서 만드는 거라서 예. 좀 뭐라 할까 내가 뭐 짝퉁까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좀 질 떨어지는 벤츠, 질 떨어지는 뭐 폭스바겐, 질 떨어지는 아우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노린 게